안녕하세요, 고남입니다. 네, 우리 은행 자소서에 이어서 지금 신한은행 자소서도 한번 바로 정리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거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우선 1번 본인 성격의 장단점 및 가치관, 성장 과정에 기반하여 작성해 주세요. 천적. 자, 우선은 이거에서 또 중요한 건 뭘까요? 일단 본인 성격의 장단점. 이거는 사실 면접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좀 만들어 놔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면은 당연히 자소서 쓰는 거 너무너무 쉽겠죠. 뭐 본인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정말 많은 취업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만의 방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은 단점 같지 않은 단점을 얘기해야 된다. 진짜 자기의 장점을 얘기하면 안 된다 하시는데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또 약간 반박하는 입장이에요. 우선 단점은 정말 단점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늦잠을 잔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지각을 했다. 그리고 아니면 나는 집중을 잘 못한다. 그 정신이 산만하다. 이런 단점을 하면 안 되겠죠. 단점 중에서 분명히 조금은 리스크가 적은 단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의 단점인데 남들한테 좋은 소리 칭찬은 되게 잘하는데요. 싫은 소리 할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정말 어떻게 이거를 기분 안 상하게 얘기해야 되지? 라는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은행이나 아니면 제가 다른 회사에 지원할 때 저의 단점은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에 있어서나 아니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웬만한 거는 제가 다 참고 넘어가고 제가 수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해서 조금 힘든 점이 있었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아갔던 것 같은데 분명히 뭔가의 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조금이나마 리스크가 적은 회사의 업무를 하는데 크게 부딪히는 단점이 아니라면 그런 단점을 직접 진짜 내 단점을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 단점이 아닌 내 장점이 아닌 거를 만들어서 가면 면접에서 다 탄로가 나요. 그 사람을 보면 면접관들은 사람 보는 직업인데 알거든요. 이 사람은 단점을 만들었구나, 장점을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웬만하면 솔직하고 최대한 단점은 리스크가 적은 거, 장점은 조금 더 날 부각시킬 수 있는 거로 만드시면은 자소서를 쓰실 때나 아니면 면접을 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치관을 이제 성장 과정에 따라서 하나 있는데 여기 성장 과정을 세 가지로 나눠놨어요. 가족, 학창 시절, 주변인과의 관계. 저 여기는 정답이 없다 생각해요. 가족을 해도 되고 학창 시절 해도 되고 주변인과의 관계를 해도 되고. 다만 한 가지 중간에 학창 시절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스터디를 나가면서 이렇게 첨삭을 해주다 보면 학창 시절은 초등학교를 적어도 돼요? 유치원을 적어도 돼요? 학창 시절이 뭐예요? 대학교 이런 질문이 정말 많은데 다 상관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10년 전인데 어떠냐? 상관없죠. 그게 어떤 소재고 그게 정말 내 인생에서 나를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됐다면 초등학교 시절 써도 돼요. 그런 거에 있어서 가장 최근 걸 써야 된다. 간혹 이제 독금사라든지 여러 카페에 글을 보면은 3년 전 걸 써야 된다, 1년 전 걸 써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성장을 하면서 내 가치관을 변화시켰던 게 있거나 아니면은 내 장점과 단점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례가 있었다면 학창시절은 언제를 써도 상관없다. 다만 정말 확실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피드백을 드리고 싶고요. 가족 쓸 때 조금 민감한 문제지만 너무 또 감성적으로 가는 것도 안 좋아요. 과거에 그런 게 좀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부모님의 가족사라든지 아버지가 부도가 나셨다 그런 사례들이 좀 많았는데 너무 감성적으로 가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자소서 쓰실 때는 정말 적절하게 무난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리스크가 적고 조금이나마 태클이 들어올 가능성이 적게 쓰는 게 좋은 자소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천자를 쓰라고 했으면 999자, 998자, 천자 이렇게 맞춰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자 수가 많은 게 오히려 쓰시다 보면 쓰기 편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글자 수 맞춰서 본인의 성격과 장단점 솔직하게 어필하고요. 성장 과정은 가족이면 가족, 학창시절, 학창시절. 글자 수가 길기 때문에 가족에 관한 거 하나, 학창시절에 관한 거 하나 쓰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번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2-1, 2-2, 2-3으로 나뉘었는데 우리은행의 항목을 이거는 세분화했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2-1번을 볼게요. 지원 동기 및 해당 분야에 지원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자, 신한은행의 지원 동기 사실 쓰시는데 제일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제가 자소서를 뭐 지금까지 쓴 걸 보면은 저도 뭐 한 500번에서 700번 가까이 썼겠죠. 그 정도 썼을 것 같은데, 지원 동기 쓰는 게 너무 쉬워요. 이게 지원 동기 쓰는 게 왜 쉽냐? 은행이 아니라 그 기업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그 기업에 대한 조사가 끝난 다음에 나랑 그 기업을 비교해보면 분명히 접점이 있어요. 적합한 게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 동기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지원 동기는 그 은행이 하고자 하는 미래에 대한, 이 미래가 내가 들어가서 나와 적합할 것 같다라는 느낌의 지원 동기면 조금 더 좋고요. 과거보다는 미래를 쓰는 게 좋아요. 이 은행이 지금 어떤 걸 밀고 있고, 이 기업이 어떤 쪽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거를 좀 빠르게 파악한다면 지원 동기 쓰시는 거 너무 쉽죠. 뭐 인재상으로 엮어서 써도 되고, 뭐 은행에서 하고 있는 뭐 봉사나 뭐 사회 활동이나 이런 걸 써도 되고, 정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지원 동기 쓰는 거를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해당 분야에 지원한 이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그거예요. 어떤 분야에 지원했는지 아냐, 거기에 대해서 그걸 파악하고 있냐를 묻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역시 충분한 공부랑 숙지가 된다면 너무너무 쓰기 쉬운 거. 다만 한 가지 좀 애매한 게 글자 수가 500자예요. 그래서 뭐 300자도 아니고 600자도 아니고 500자를 맞춰 쓰실 때 좋은 거는 최대한 앞부분을 짧게 한번 줄여보시는 연습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원 동기를 너무 길게 쓰면 뒤에 구체적으로 작성하라고 했는데 지원한 이유를 쓰는 게 어려워서 글자 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니까 처음부터 조금이나마 글자 수를 줄이려는 연습을 하면 나중에 돼서는 조금이나마 글자 수에 대해서 여유 있게 자소서를 쓰는데 여유 있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2번에 대해서 볼게요. 본인이 지원한 분야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본인만의 준비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이거는 결국은 너가 신한은행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냐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2-1번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원한 분야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이거라고 생각한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조금 더 밑에 쓰기 쉽겠죠. 뭐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쓰고 있고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실 때는 이런 방법이 좋아요. 그러니까 지원한 분야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요런 게 필요한데 이거를 위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고 이러이러한 준비를 했다. 그래서 요 분야에서 나는 이렇게 나의 장점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나의 강점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라는 방향으로 쓰시면 조금 더 전체적인 그림과 구도를 잡기에는 좋으실 거예요. 자, 2-3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지원한 분야에서 본인이 이루고 싶은 목표.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항상 그런 걸 했어요. 은행에서 입행해서 장기적인 포부는 뭐냐? 그럼 저는 항상 뭐라 했냐면 저는 인사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인사과에 들어가서 뭐 아니면 인재개발부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신입사원이나 아니면은 그 은행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거 기여하고 싶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저는 항상 장기적인 목표를 수렴했던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 지원한 분야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이기 때문에 뭐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떤 분야에 지원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분야에서 구체적인 수치화를 해서 나는 이래서 이러이러한 목표를 하고 싶다. 뭐 그렇게 나아가는 게 좋아요. 근데 단순히 뭐 과거 보면은 나는 뭐 지점장이 되겠다. 뭐 이런 직책이나 직위적인 목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본인만의 그런 뭐 진짜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은행에 들어가서 그냥 뭐 속된 말로 존버하다가 그냥 계속 있다가 월급이나 받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꿈과 미래를 그리면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목표를 구체화해서 작성해 주시면은 조금 더 좋은 항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3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개인이 아닌 단체의 일원으로서 협업, 이룬 성과, 성과 달성에서 가장 큰 장애 요인 어떻게 극복했는지. 사실 근데 700자인데요. 저는 회사에서 이거를 원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자소서 항목을 나눴는지 좀 의문이 있을 정도로 늘 그래요. 협업을 했으면 했지 왜 거기에서 항상 장애 요인이 있어야 되고 힘든 게 있어야 되고 극복한 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들 막 만들어내고 그런데 제가 이거는 앞서 우리 은행에서도 피드백 드렸지만 만드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려면 힘드니까 분명히 뭔가 단체 일원으로서 협업을 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소한 거라도. 그러니까 그런 소재를 조금 더 부풀리거나 과장을 해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내 역할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조장이 정말 멋있는 걸 했어요. 그럼 그거 내 일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이나마 접점이 있었던 사례를 찾아가지고 그런 거에 있어서 내가 이런 역할을 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과 달성을 하였다라고 쓰시면 좋은데 앞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피드백하는 걸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런 거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메일로 말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피드백하고
직접 작성도 조금 도와드릴 테니까 그거는 한번 네, 많은 연락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자, 4번, 마지막 4번으로 넘어갈게요. 본인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의 전환, 사실 이거 창의력 관련된 질문은, 이거 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데 그 매장에 대기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그거 일을 하는 데에서. 그래가지고 그 대기 인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막 고민했는데, 저는 생각을 다르게 했어요. 대기 인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대기하는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게 컴플레인을 걸지 않게 만들자라고 접근했어요. 왜냐면 대기 인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없거든요. 일 처리하는 직원을 많이 뽑아야 되는데 회사에서 어떻게 직원을 많이 뽑아주겠어요. 당장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시선을 분산시키는 방법, 아니면 음식을 제공하든가 다른 방법으로 유도해서 컴플레인을 줄이고 대기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보내겠다, 이런 느낌의 자소서를 썼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썼던 자소서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도 보내드리기도 할 텐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창의력이라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내가 갑자기 번뜩이는 발명품을 개발하고 어떤 걸 하고 그런 걸 절대 바라지 않으니까, 본인이 했던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본인이 했던 사회생활 중에서 내가 이런 건 진짜 불편했는데 내가 조금 바꿔가지고 일이 조금이라도 수월해졌다 하는 거 다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런 소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소재에서 구체화 시켜야 돼요. 이거 700자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발상의 전환을 했고 그 결과는 이렇게 됐고 장기적으로 이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까지 나타나더라 라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결국 전체적인 신한은행에 대해 피드백을 드리면 분야도 다 세분화 시켜놨고요. 글자 수도 많아요. 이 말은 뭐냐면 옛날처럼 두루뭉술하게 대충 적으라는 게 아니라 정말 네가 어떤 걸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고, 수치가 있으면 수치도 적고, 거기에 미래 목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과까지 다 나타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기본적인 거지만 자소서 복붙하지 마세요. 저는 이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소서 다 저의 그런 플러스 요인이고 다 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소서 쓸 때 나는 진짜 신한은행만 노린다는 생각으로 구체적으로 쓰고 신한은행에 맞게 쓰세요. 그러면은 자소서 쓰는 게 어렵지 않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물론 시간과 비용과 비용은 안 들 수도 있겠지만 에너지는 들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제가 한 번 더 피드백 드리면, 이번 신한은행에서 원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신한은행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을 원한다. 그리고 창의적이나 발상의 전환 이런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2번을 나눴다는 건 2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번에 2-1, 2-2, 2-3에 목숨을 걸어라. 그러면 어느 정도 해답이 보일 거다 라는 피드백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까지 신한은행의 자소서에 대한 피드백을 드렸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자소서 쓰다가 힘드신 분들은 저한테 자소서를 보내세요. 그냥 던지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고 구체적인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